이러한 EDA 중에서도 반도체 산업에서 쓰이는 특히 고성능 칩을 만들기 위한 EDA는 오직 3개 기업만이 지금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 칩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이러한 다양한 칩들을 만들어주는 기업의 종류가 늘어날수록 이러한 설계도 툴을 만드는 그러한 기업들은 반드시 수혜가 함께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실제 그 반도체 산업의 패권을 쥔 기업은 따로 있다 라고 하면서 EDA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용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라든지 뭐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상황에 따라서 경쟁이 과열될 수가 있는데 EDA 기업은 오히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EDA가 무엇이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팹리스 설계 기업들이요. 칩의 설계를 하려면 진짜 말 그대로 칩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설계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 팹리스 기업들이 설계를 하면 이제 제조 기업들, 즉 파운드리 기업들이 칩을 만들어주는데 이때 또 만들어주는 과정에서도 또 상세한 설계도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계도를 그릴 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메모리 반도체를 사용을 하죠. 그러면은 이 메모리 반도체에 수많은 데이터들이 101010 데이터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들이 저장되기 위한 방들이 존재할 거예요. 1 또는 0이 저장되는 방들이 있을 텐데 계속해서 용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방들을 진짜 수십억 개의 방들을 잔뜩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수십억 개의 방들을 만들면 이 수십억 개의 방에 전기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또 수억 개의 배선이 결국에는 수십억 개죠. 수십억 개의 배선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구조물들을 다 일일이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설계라고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각도기 한 손에 들고, 자 한 손 들고, 연필 한 손 들고 쫙 그어가면서 만들 것 같죠.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수십억 개의 배선을 다 언제 내가 연필로 긋고 있겠냐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만약에 60억 개의 배선을 일일이 자를 대서 긋는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못해도 한 300년에서 500년 이상이 걸린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칩을 설계할 때는요, 무언가 설계를 자동화시켜주는 그런 툴이 필요합니다. 60억 개 배선을 이런 모양으로 깔아, 저런 모양으로 깔아, 어디에 연결시켜, 이런 것들을 자동화시켜주는 어떠한 설계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자동화 툴을 EDA라고 부르는데, 이 EDA라는 것은 사실 꼭 반도체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뭐 PCB 기업들이 PCB 기판을 만들 때, 설계를 할 때도 쓸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특히 이러한 EDA 중에서도 반도체 산업에서 쓰이는 특히 고성능 칩을 만들기 위한 EDA는 오직 3개 기업만이 지금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케이던스, 미국의 시노십스,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의 멘토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멘토는 독일의 지멘스가 인수하긴 했는데, 아무쪼록 이 세 개 기업이 반도체 시장에서 칩을 설계할 때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의 점유율 90%를 꽉 쥐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기술들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체 기술을 발달시켜 오기도 했지만, 수많은 이러한 설계 프로그래밍, 자동화, 이런 것들 사업을 하는 수많은 작은 기업들을 계속해서 인수합병하면서 몸집을 불려왔기 때문에, 이 기술력도 너무나 굉장히 앞서가 있고, 자본주도 굉장히 뛰어나고, 인력 풀도 굉장히 폭넓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을 따라잡는 기업이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영역 중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행자님께서 물어보셨던 내용 중 한 가지가 또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앞으로 반도체 칩의 종류가 늘어납니다. 고성능 칩도 늘어나고 저성능 칩도 늘어나고 또 인공지능용 칩도 나오고 차량용 칩도 나오고 계속해서 칩이 늘어나는데 이러한 칩들을 만들어주는, 즉 설계해주는 기업도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전에는 이제 인텔이라는 기업이 CPU를 이제 잘 만들었습니다만 이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이, 아마존이 우리가 직접 자체 CPU를 한번 만들어 볼게 해갖고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칩을 설계해 볼게 라고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 기업은 이 시장에 들어와서 새로운 칩을 우리가 직접 설계할게 라고 한다면 반드시 시노십스, 케이던스, 멘토의 기업에 이 EDA 툴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칩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이러한 다양한 칩들을 만들어주는 기업의 종류가 늘어날수록 이러한 설계도 툴을 만드는 그러한 기업들은 반드시 수혜가 함께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3개 기업이 상장사인가요? 일단 시노십스랑 케이던스는 이 미국 주식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거래하실 수가 있겠고요. 멘토라는 기업은 이 지멘스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본다면 약간 부가가치가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섣불리 다른 기업들이 진입할 수가 없는 게 업력도 되게 오래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나타난다면 이 3개 기업이 계속해서 M&A를 해서 그냥 자기 회사로 만들어 버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 견고한 입지가 좀 더
계속해서 굳혀진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계속 굳혀진다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경향이 이 설계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반도체 영역에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메모리도 메모리대로, 디램도 디램대로, CPU도 CPU대로, GPU도 GPU대로, 설계도 설계대로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TSMC가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완전히 그냥 꽉 잡고 있는 엄청난 기업이잖아요. 근데 지금의 이 TSMC가 있기 위해서는 그 디자인 하우스 밸류 체인 여기에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하는데 디자인 하우스는 또 이제 어떤 기업들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답변을 이제 드리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또 건설업체 얘기를 좀 꺼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혹시 길을 가시다가 이 공사 현장을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공사판에 이 공사 개요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앞으로 어떻게 지어질 거야 조감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팹리스 기업들은요, 이 칩을 설계한다고 하면 실제로는 이 조감도를 설계한다. 대략 이런 건물이고 이런 기능을 하는 칩이다. 요렇게 요 정도까지만 설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팹리스 기업들은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조감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 설계도라는 게 있고 또 상세 설계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주 상세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기둥을 정확히 몇 센티미터 왔다 갔다 막아, 콘크리트는 무슨 재질 써, 유리창은 무슨 색깔로 해, 뭐 9,000가지 색깔 중에 뭘로 해. 아주 상세한 설계도가 필요한데 문제는 팹리스 기업들은 이러한 상세 설계도까지 그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영세하거나 규모가 안 되거나 인력이 적거나 아니면 상세 설계도를 그리기 위한 IP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IP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상세 설계도를 그럼 누가 그려주는가? 일단 파운드리 기업이 대신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고객사가, 팹리스 고객사가 뭐 애플 같은 거대 고객이다, 뭐 퀄컴 같은 거대 고객이다라고 한다면 이 삼성전자나 뭐 TSMC 같은 파운드리 기업들이 이러한 상세 설계도를 대신 그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이제 누가 대신 그려주는가 하면 바로 디자인 하우스라는 기업들이 그려주는 겁니다. 그럼 디자인 하우스의 역할은 아주 간략한 설계도를 제조용 상세 설계도로 다시금 만들어주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뭐 AD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다. AD 테크놀로지요? 예,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사실 상장사 중에서는 그 기업이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나요? 예, AD 테크놀로지도 있고 또 코아시라는 기업도 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는 뭐 AD 테크놀로지가 여기서 이제 주력으로 좀 이익을 뽑아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예전에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원래 AD 테크놀로지가 TSMC랑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비즈니스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는 삼성 쪽으로 왔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TSMC가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 세계 점유율, 시장 점유율 55%를 가지고 있는 1위 기업인데 여기에 이제 붙어 있는 디자인 하우스 중 하나였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디자인 하우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더 상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디자인 하우스는 상세 설계도를 만들어주는 기업이죠. 설계도를 다시 재설계해주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 재설계 과정에서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제조 공정을 알아야 됩니다. TSMC의 공정을 알고 있든 삼성전자의 공정을 알고 있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디자인 하우스인데 TSMC의 제조 공정도 알고 있어, 삼성전자의 제조 공정도 둘 다 알고 있어.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 공정 기술을 얘네한테 넘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디자인 하우스는 하나의 파운드리 기업에 종속되어 있는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뭐 TSMC에 종속된 디자인 하우스 몇 개, 뭐 삼성에 종속된 디자인 하우스 몇 개 이렇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이 파운드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AD 테크놀로지는 이 TSMC라는 1위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8개의 핵심적인 디자인 하우스 중 한 개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AD 테크놀로지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TSMC랑 사업하지 않겠다라는 뉘앙스의 공시를 딱 올렸을 때 그러면 아니 왜 1위 기업에 지금 손을 끊겠다는 거야? 주주분들이 막 난리가 날 법도 했는데 주가가 오히려 폭등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이 TSMC랑 붙어서 사업을 하기보다는 삼성전자랑 이제 붙어서 가겠구나. 그런데 1위 기업의 손을 끊고 2위 기업의 이 손을 잡는데 왜 주가가 오르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계속해서 파운드리 사업에 영향을 집중하고 이 사업을 계속해서 성장시킬 것이다라고 공언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달라붙으면 여기서 1위 디자인하우스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서 8위 디자인하우스 역할을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이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실제로 보시면은 이 디자인 작업이요. 칩을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이 삼성 쪽의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네요. 뭐 대기업 다니다가 그다음에 약간 좀 성장성 있는 스타트업에 약간 스톡 옵션 받고 갔다. 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간에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좀 디자인 하우스, 밸류체인이 잘 구축이 돼야 되고 이쪽이랑 동반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경쟁력 있는 그런 기업들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요. 이 많은 분들께서 디자인 하우스의 역할을 단순히 칩만 재설계해 준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디자인 하우스가 이 재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만든 칩의 성능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가 칩을 잘 설계만 해도 칩의 성능이 기본적으로 2% 3% 이상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들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세대 이제 반도체 이쪽을 또 연구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실 실리콘이 많이 쓰이는데 이거에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는 그런 소재가 쓰일 거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반도체 산업은요, 실리콘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발달했습니다. 실리콘이 뭐지? 성형외과에서 쓰이는 그 보형물인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실리콘입니다. 주기율표가 있으면 수많은 원소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 가만히 보시면 원소의 14번이 실리콘이고요. 그 아래 게르마늄이 있습니다. 이 두 원소가 이제 반도체예요. 나머지는 도체, 나머지는 뭐 부도체 이렇게 나뉘는데 반도체예요. 이 중에서 이제 실리콘이 워낙 싸기 때문에 실리콘을 통해서 발달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실리콘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반도체 칩들을 찍어내고 이런 칩도 만들고 저런 칩도 만들다 보니까 일부 영역에서 이 칩들의 성능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이 실리콘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반도체가 없는가 찾아봤더니 실리콘이랑 게르마늄밖에 없잖아요. 그럼 게르마늄을 써도 한계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원소들을 막 섞어서 화합물이라는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합물 중에 또 새로운 반도체가 나오는데 이런 반도체, 이 새로운 반도체 중에서 얘가 좋더라. 얘가 좋더라. 대표적으로 누가 있는가? 실리콘이라는 원소랑 탄소라는 원소를 섞으면 SiC,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소재가 됩니다. 요런 반도체가 있고, 갈륨이라는 원소랑 질소라는 원소를 섞으면은 갈륨 나이트라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소재가 특히 이제 어떤 반도체인가? 모든 이 반도체는 아니고요. 전력 반도체 또는 이제 일부 통신 반도체 한해서 이들 소재를 쓰면 실리콘보다 더욱더 좋은 반도체 칩을 찍어낼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들 소재를 이용한 반도체 칩이 2010년대부터 차츰차츰 점점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력 반도체가 특히 어떤 전력 반도체인가? 이 전력 반도체는 여러분 굉장히 여러 곳에서 뭐 가전제품에도 들어가고 핸드폰에 들어가고 노트북에도 들어가고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만 특히 앞으로 쓰일 뭐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이제 전력 설비용 반도체는 더욱더 성능이 높은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들 중심으로 이러한 SiC, GaN 같은 새로운 반도체 물질이 쓰이기 시작하고 있고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새로운 소재가 쓰이기 시작하면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를 잘 만들던 기업이요. 무언가 이들 소재를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제조 공정이 바뀌어버리는 완전히 새로운 공정으로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반도체 소재가 등장을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반도체 소재를 쓰기 위해서 이러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떠한 뭐 웨이퍼라고 불리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원재료, 요것도 이제 기술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신흥 강자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무언가 산업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새로운 기업들이 점점 등장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런 관점에서 좀 관련 내용을 좀 넣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 방금 말씀하신 새로운 소재로 그 만든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좀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아쉽게도 우리나라 기업보다는 자연스럽게 이제 외국 기업으로 먼저 나갑니다. 다행히 이제 미국 주식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고민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크리, CREE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무슨 기업인가 하면 실리콘 카바이드, 즉 SiC라는 요 물질을 이용해서 웨이퍼,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원재료 기판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웨이퍼는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 원재료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크리가 작년에 무슨 짓을 벌였냐면 큰 사고를 쳤습니다. 원래 이 크리의 주력 사업은 이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사업이 아니었어요. 이건 두 번째 사업이었고 주력 사업은 여러분 잘 아시는 LED요. 이 조명용 LED 같은 거. LED를 만드는 게 가장 핵심적인 캐시플로우 사업이고 여기서 다 현금을 벌어들이는 그러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고를 쳤냐면 이 크리라는 기업이 LED 사업부를 매각시켜버렸습니다. 보통 흔히 우리가 기업을 뭐 자회사를 매각했다, 사업을 매각했다라고 하면 가장 형편없는 거 매각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죠. 뭐 적자 떨어내든지 더 잘하는 데 준다든지 우리의 주업이 아니기 때문에 넘긴다든지 뭐 삼성이 화학사업 넘긴 것처럼. 그런데 이 크리라는 기업은 이 가장 핵심적인 캐시플로우 사업을 버리고
이 바로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굉장히 작고 사실상 적자에 가까운 그러한 사업만 남겨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이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게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다 전세적인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다 지금 모든 사업을 다 우리가 모든 영향을 투입하겠다. 라고 하면서 동시에 이 크린이라는 기업이 사명을 바꿨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울프 스피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주식에서 울프 스피드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기업을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산업이 아직은 완전 초기입니다. 도요타라는 기업이 2015년에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를 처음으로 자동차에 넣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2017년, 18년에 처음으로 이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의 수가 앞으로 100개에서 막 200개, 400개, 500개, 1000개까지 간다. 더욱더 많은 고성능 차량 같은 경우는 막 2000개 이상 들어갈 거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갈 반도체 중에 상당수 반도체가 이제 전력 반도체이고, 그러면 이 전력 반도체 중에서는 또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완전히 시장이 성장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아직은 설비 투자에만 집중하기에 여념이 없고요. 연구 개발만 하기에 여념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재무 구조가 무언가 좋아 보이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 받는 이 주목은 상대적으로 일부 덜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앞으로 갈 길은 굉장히 명확한 기업이다. 왜?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이 웨이퍼를 무려 1980년부터 독보적으로 잘 만들어 온 기업입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잘 만들어도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이걸 사갈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미국의 뭐 군대, 국방 이런 데서만 굉장히 뭐 고성능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갈지 쓰이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자동차를 중심으로 전력 설비, 뭐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이 시장이 폭발하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해서 이 시장을 선도해 나갈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뭐 이를테면 TSMC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쪽에서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한 분명히 이제 사실을 알 텐데 여기는 뭐 따로 개발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실리콘 카바이드를 이용한 반도체 칩을 물론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실리콘 카바이드 칩을 이용한 이 전력 반도체가 아직은 주로 이제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삼성 TSMC가 집중해서 만들고 있는 막 CPU, GPU 칩들은 칩당 이 가격이 막 수십만 원씩 올라갑니다. 근데 이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수백 원부터 수천 원, 수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전까지는 좀 관망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TSMC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사업에 들어가서 실리콘 카바이드 칩을 만드는 사업, 그 다음에 갈륨 나이트라이드 칩을 만드는 사업, 즉 외주 파운드리 기업이잖아요. 얘는 남의 칩을 대신 만들어주잖아요. 이 사업은 이미 개시를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삼성은 아직까지는 좀 더 이제 지켜보고 나중에 들어가겠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뭐 1위는 다르긴 하네요. 이미 돈 되는 건 좀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DBI텍이라는 기업이 많이 아실 텐데 DBI텍도 남의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기업인데 이 DBI텍도 좀 신사업으로 이쪽 영역을 고민하고 있다는 기사가 가끔씩 나옵니다. 확실히 투자가 많이 필요한 분야라서 맞습니다. 기존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인 다음에 약간 투자하는 개념으로 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장기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